100% 내 책임이라 여길 때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머리가 좋아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으면서 무슨 일이든 잘 풀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0%도 아니고 50%도 아닙니다. 무조건 100%여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운이 정말 없는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툭하면 바람을 피웁니다. 여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자가 바람을 피웁니다. 이런 여자는 분명 남자운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비극의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신이 외모를 가꾸는데 너무 소홀한 나머지 매력 없는 여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고 살림을 엉망으로 해 남편이 질렸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100%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개선해야 할 점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는 요령이 궁금하다고요? 자신도 즐겁고 주위 사람들도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답을 얻게 되면 마음속에 불이 들어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 해답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이죠. 인생은 OX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난 운이 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OX 문제 답안지에 아무 답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거든요. 재미있게도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혼난 일, 자신이 실패한 경험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을 하면 또 혼날 텐데 난 운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자신이 한 일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직접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위험이 없으니까요. 물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를 해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공부를 했구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그래도 일찍 실패해봤으니 다행이야. 역시 난 운이 좋아. 실패했을 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운이 운을 부른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흔히 이렇게들 말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과거는 바꿀 수 있어도 미래는 바꿀 수 없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어째서 과거를 바꿀 수 있냐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란 한마디로 추억이죠. 추억이라는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불행 또한 좋은 추억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얹어놨던 경험마저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저는 하고 많은 수행 중 가장 큰 수행이 바로 결혼이라 생각합니다. 왜 결혼이 가장 큰 수행이냐 하면 부부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어쩌다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된 관계이기 때문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과는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방은 자신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행을 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은 상대방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수행이죠.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토록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수행을 잘 해 나가려면 상대방에게 절대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꾸려 하면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에 의해 변화하기 싫어하니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게 되지만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저 살아온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서로 달라서 생긴 일일 뿐이니까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자기가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는 쪽이 늘 지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기대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암만 옳다고 여겨도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서로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주장만 하다 보면 끝이 안 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약속 시간에는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상대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30분 정도는 예사로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1시간씩 늦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봐도 주위 사람들한테 특별히 신용을 잃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되레 친구도 많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사람을 보면 10분 전부터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나는 뭐지? 하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이런 수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하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자기도 모르게 군침이 들죠.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떠올리지도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곧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자기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부모는 자식한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거라.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마라라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골치가 아파집니다. 일일이 이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 하고 생각하다간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아내도록 하세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웃는 표정과 애정이 담긴 말입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여기서 애정이 담긴 말이란 남을 배려하는 말을 뜻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모자랄 테니 여기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험담이나 신세한탄, 욕설, 푸념 등을 들으면 누구나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들을 안 하면 됩니다.
우물을 팔 때 땅을 대여섯 번 삽질하면 물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는 가구가 한참 부족한 겁니다. 그럼 삽질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일수록 물은 깨끗한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상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일은 같은 말을 400번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저희 제자 중에 평소 정말 책을 안 읽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이 책 정말 재밌어.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야. 이런 책을 만난 너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라는 말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적어도 1000번은 말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급기야 자기가 글을 써서 책을 내기까지 하더군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를 가르칠 때 상대방에게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상대방이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쪽이 상대방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저번에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못하는 거야? 하며 화내는 것보다 400번 가르쳐서 안 되면 900번, 900번 해도 안 되면 1500번,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생에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네, 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점인데 진짜 상대방을 절대 바꿀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것에 그냥 손 들고 인정을 하면 좋은데 인정을 하지 못할 때가 또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면은 그게 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가르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각오가 안 되어 있다면 그냥 불편한 것을 내가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진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다짐해도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깨달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엔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1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은 충분하냐 하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웃는 얼굴로 애정 있는 말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에 비하면 그리 힘든 일은 아닙니다. 단위 1%의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고작 1%지만 이것을 하면 나머지 99%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바로 제대로 된 몸가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이 머무는 궁전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 궁전의 지붕이고 얼굴은 출입구이며 신발은 기둥을 받치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도 안 되겠죠. 늘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머리를 빛내면 하늘의 보호를 받고, 얼굴을 깨끗이 하면 세상의 보호를 받고, 신발을 깨끗이 하면 조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좋은 말이죠. 어쨌든 내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눈에 보이는 것부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몸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으로 있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세요. 예컨대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의 약점을 발견하고는 우리 사장님은 이런 면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푸념하는 식입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사장의 험담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장의 약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당신이 사장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니까 인간의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점이 있고 반면에 강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숨기면 주위 사람들이 본인의 약점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볼 수 없으니 보완해줄 수도 없죠. 이런 삶이야말로 실패한 삶입니다. 불행한 삶인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싫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지 않으면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부끄럽게 여길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의 이런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해변에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껏 자신이 걸어온 삶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졌지요. 그런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니 두 종류의 발자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쌍의 발자국과 한 쌍의 발자국이었죠. 잘 생각해보니 중간중간 발자국이 한 쌍만 남아있는 때는 자신이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신이시여, 어째서 고통을 겪고 슬픔에 빠졌을 때는 저를 외면하셨나요? 이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아니란다. 네가 괴롭고 슬플 때마다 나는 너를 두 팔로 껴안고 걸었지. 그래서 발자국이 한 쌍만 남아있었던 것이란다. 남자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난 이제껏 신과 함께 길을 걸어왔던 거구나.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감동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보살 중엔 관음보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음보살은 인간을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보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관음보살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 자신이 직접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할까요? 관음보살의 화신이 구원합니다. 관음보살의 화신이 관음보살 대신 인간을 돕고 나무와 풀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화신은 누구일까요? 예전에 제가 산을 오르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다리를 좀 다쳐서 길바닥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노부부가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습니까? 많이 아프셨죠? 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관음보살의 화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네, 오늘도 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자의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방법. 항상 사이토 이토리 씨는 어떤 이 운과 여러가지 에너지 그리고 거기 관련된 통찰에 관한 부분들을 책을 읽으면 정말 읽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일. 제일 처음에 시작인 게 감정 통제를 하는 부분인데, 모든 감정은 어쨌든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 씨는 신바람 나는 세상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세상은 게임 같아서 내가 정말 즐겁게 즐기지 못하면 그건 진짜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운은 정말 힘이 세고 실력보다 힘이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요즘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운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그런 상황, 그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인터넷 요새 검색 잘 돼 있잖아요. 좀씩 찾아보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실천하지 않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이다.
오늘도 즐겁게 실천 독서를 통해서 발전하는 자신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